그 수리 매화역수는 매화역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배우실 게 바로 매화역수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명 채용문.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그걸 채용문이라 그러는데 소강절 선생이 그거를 별도로 자기가 그 독립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매화역수라고 붙였는데 학교에서는 사실 채용론을 비중을 그렇게 많이 안 다뤘습니다. 거기에 너무 시간을 뺏기면 이제 다른 좀 더 고급적인 거를 못 배우니까 그래서 채용론을 금방 끝내버리고 넘어가 버렸는데 사실 채용론만 알면은 주역점은 칠 수 있습니다. 채용론의 기준이 뭐냐면은 8개. 대성계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소성계가 기준이 돼. 주역 그 64개는 8개가 2개가 중첩이 돼서 하나의 괴를 완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의 개념에서 이름을 붙였지만 그 8개가 전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행에서는 합을 하면은 뭐 갑기토하면 토로도 가고 을경금하면 금으로도 가지만 얘는 2개 합쳐놨다 그래서 둘이 합쳐진 게 아니라 둘이 원래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단지 합해서 둘이 그 힘을 한 대를 모아가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은 화천대유 그러면 불하고 뭐 이 태양은 성격이 같다라고 부르는 그죠? 그래서 같이 올라간다. 그죠? 그런 개념에서 이름을 붙이고 가장 알기 쉬운 게 바로 천하동인이죠. 동인, 뜻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이 불이고 똑같이 태양이라는 개념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이 8개를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다. 그래서 뭐 복희씨 시절부터 지금까지 점은 8개로만 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역점도 원래는 8개로 보는데 기존에 이제 의리역을 하신 원점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직계나 혹계를 잘 안 따집니다. 왜? 효사만 보고 판단. 그 뭐 삼효가 동했다면 삼효 동안 그 효사를 기준으로만 따지지 다른 거를 근거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운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거의 뭐 크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점하고 그러니까 상수역하고 의리역은 개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배합계는 뭐가 좋을까? 수레둔계인데 수레둔은 지금 물 밑에 용이 잠겨 있으니까 얘는 뭐 이묵이지 아직 용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아직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물 밑에서 봄이 올 때까지 이 4개는 숨어서 은둔한다 그래서 둔자를 붙여서 수레둔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죠? 안정이 안 되고 아직 뭔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수레둔계가 나오면 일단 때가 아니니까 때를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가만 눈에 보이는 건 저 사람이 아직 힘이 없다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다리라고 한 건데 그럼 이 사람의 속은 어떨까를 봐야 되죠. 근데 기존의 방법으로는 바로 혹계를 해서 이 안에 있는 놈을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겉에 보이는 성격과 안에 갖고 있는 성격은 전혀 틀려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는 게 바로 배합계. 그 사람이 속으로 간. 그러니까 배합계는 이 수레둔계를 음양을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음양을 반대로 했더니 뭐요? 합풍정은 인화단결이거든요. 괴 자체가 저녁에 밥을 먹기 위해서 저 솥단지 옆으로 모닥불 옆으로 전부 모여드는 게 합풍정계인데 합풍정은 집 나갔던 사람도 이거 원래 제사 지내려고 원래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드는 게 합풍정계. 그러니까 집 나갔던 사람도 돌아오고
화합이 되는 꾀니까 이 사람은 지금 힘들기는 하지만 뭐 속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는 거죠. 나와서 사람들과 사귀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 혹개는 사실 속도 들여다보지만 혹개 직개는 앞으로 네가 이 수레둔 깨니까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움직이면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암시를 해주는 거야. 암시를. 그래서 요 혹개가 여기 딱 써. 요 놈만 딱 보면은 산지박이. 지금 움직이면은 박살난다. 그죠? 내 속은 화풍경으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수레둔이라 움직였다가는 너 박살나니까 그래서 때를 기다려라. 그죠? 그러니까 얘 하나 갖고 그냥 다 설명이 됐잖아. 속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싶은데 너 움직였다가는 뭐야? 박살난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다려라. 자, 그럼 갑자기 이제 혹개가 미래에 대한 암시라 그랬어. 근데 이 채용론에서는 직계를 갖다가 결과로도 봅니다. 주역전법에서는 결과로 보진 않아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다가올 그걸 보여주는 것 뿐이지 예를 들어준 거지 그게 꼭 결과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미래에 대한 암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럼 이 사람은 속과 움직였을 때 결과를 다 봤어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그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걸 보는 게 바로 이 도전깨. 도전깨는 어플도자에다가 전도제째 전체를 엎는다. 얘를 180도씩 돌리니까 산수몽이 됐어. 산수몽은 뭐야? 어리석다죠. 어리석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보는 느낌은 쟤는 어리석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봐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죠. 왜? 아니 저기 약간 아직도 미숙한 애를 내가 도와줘봐야 뭐예요? 괜히 돈만 나르지. 안 그래요? 그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 그랬을 때 딴 사람들이 나한테 누가 주냐고.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 사람한테 누가 투자를 해. 그죠?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는 게 바로 도전깨.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상대는 반대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게. 그래서 180도로 엎어놨다. 그래서 도전깨. 도전깨는 상대방이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 이거는 괴를 갖고 판단하는 거니까 원래는 학괴는 내가 되고 상괴가 상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동한 놈이 상대가 되고 동하지 않은 게 내가 되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근데 괴 전체를 크게 봤을 때는 바로 뒤집어 놓은 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상대가 없더라도 내가 스스로 나를 점쳤을 때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해도 될지 안 될지를 점을 쳤을 때 이거는 수레드는 내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근데 상대방, 그러니까 나는 요 안에서만 판단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은 여기밖에 못 믿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나가서 바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그게 도전. 그러니까 꼭 상대가 없더라도 내가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도전깨다. 도전깨. 그 다음에 착정깨는 좋다 이거. 그럼 내가 움직일 때가 됐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주변 상황에 맞춰서 따라가기만 할 건지 아니면은 좀 물러났다가 나중에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이 착종계, 착종계. 착종계는 위아래를 바꿔놓는 거예요. 위아래를. 그러니까 이 네 개가 합계가 위로 올라가고 감계가 밑으로 내려가서 내수해가 됐어. 내수해가. 그러면 내수해는 뭐야?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더 좋다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대시를 해서 전부 리더를 해서 나가는 게 좋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때 이거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결이 된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진퇴, 나가야 될지 물러나야 될지를 판단할 때 쓰는 게 바로 착종계예요. 착종계. 그래서 이 직계는 여기에서 어떤 효가 동했을 때 결과물, 그러니까 변계라고 그러죠. 변환계, 변환계를 직계라고 해서 혹계, 직계는 바로 미래에 대한 암시를 나타낸다. 그래서 배합계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때, 그 다음에 도전계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판단할 때, 착종계는 진퇴 여부를 판단할 때,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결정할 때 쓴다. 그 다음에 직계, 혹계는 미래에 대한 암시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 타로 카드에 그 네 가지가 다 있어요. 왜? 처음에 여러분들이 개를 딱 뽑으면 그 생각이 안 듭니다. 잘 솔직히. 그냥 이 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만 머릿속에 들어오지 개가 무슨 배합개가 뭐가 되고 뭐 저 같으면 그게 바로바로 그려지지만 여러분들은 일부러 하나씩 그려야지만 그게 떠오르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써놓은 겁니다. 써놓은 거.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괴명이고 두 번째 있는 건 그 궁에서 8개씩 그 궁을 쥐고 있거든. 무리를 져 있어서 그 궁을 설명해 준 거고 그 밑에 숫자 써 있는 거 저기 12지지 써 있는 거는 그건 월을 표시한 거고 월. 그 다음에 그 밑에 숫자는 원전의 그 주요 순서입니다. 순서 1번부터 권위천 1번부터 권위지 2, 뭐 화수미제에서 64번까지 해놓은 거예요. 원래 이거 다음 번에는 책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직 들어가질 않아서 그냥 프린터로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개를 보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가장 그 주역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개를 판단하는 법입니다. 판단하는 법.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거 최 선생은 복습하는 것 같으니까 뭐. 아니 옛날에 해서 지금 새로 해야 돼요. 원래 그 전법은 동영상 못 찍게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봐줘. 왜냐면 이거는 딴 데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법은 녹음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녹음은 저기 동영상은 안 돼.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배포 안 하는 걸로 했는데죠. 아, 배포 안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 알고. 이번에는 이제 효를 판단하는 거. 효. 효에도 다 지위가 있어요. 지위가. 그죠? 만국영리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여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권위천계 초효가 뭐예요? 잠룡무령이에요. 잠룡무령. 어린 용인이 쓰지 말아라. 그래서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움직여봐야 힘만 든다죠. 초여가동하면 뭐예요? 천풍구죠. 센 여자 잘못 만나갖고 폐가 망신한다죠. 그죠? 동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고 공부해야 돼. 그래서 10대라 그러고 사람으로 치면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그냥 신입사원, 그다음에 나라로 치면 일반 서민이고, 그죠? 여기는 이제 현룡제전이야.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내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견대인, 현룡제전 이견대인. 그래서 이견대인은 대인을 봄이 이롭다 그랬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앞으로 클 수도 있고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이 자리를 갖다가 신하의 자리라 그래요. 왜? 이 팔계는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아래 하계의 중심이거든요. 항상 팔계의 가운데는 물상의 중심이라 그랬잖아. 하늘, 사람, 땅이니까, 그죠? 이 세 개가 바로 이 가운데가 모든 물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되고, 여기가 사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신하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괴를 판단할 때, 그렇지만 여기서는 여기가 서민이니까 서민보다 윗사람 아니야. 그럼 뭐 한 동장 정도 되겠죠, 그죠? 뭐 고을, 사또, 동장, 회사로 치면 무슨 뭐 과장급 정도 되는 거고. 왜? 그 과에서는 어쨌든 대장이니까, 그죠? 그럼 세 번째는 이 8개의 제일 하늘이야, 하늘, 그죠? 이 학계에서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군자가 종일건건 석척약 여무구라 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도 저녁에 가서 하루를 반성하고 뉘우침이 있어야지만 탈이 없다 그래서. 아니 내가 제일 요 밑바닥 인생 중에서는 그래도 닭대가리인데 내가 왜 하루를 반성하고 뉘우쳐야 돼? 근데 이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하가 분리되는 자리예요. 여기는 내가 닭대가리지만 얘네들이 봤을 때는 최고 좀 눈에 뵈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얘한테 덤볐다가는 바로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4개의 사묘가 동한 거에는 별로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중하고 근신하라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부장급 정도 뭐 그죠? 뭐 아니면은 저기 군수 그죠? 정도 되겠지. 근데 사요는 혹약제예요. 혹약제. 용이 연못에 있다가 저기 날아갈 수 있는지 팔딱팔딱 자기 힘을 테스트하는 자리. 그래도 제자리로만 돌아가면은 탈이 없다 그랬어요. 탈이 없다. 왜? 요 자리는 이제 힘을 그래도 얻었어. 여기가 아까 신하의 자리라 했잖아요. 요 자리는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 왕 옆에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백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요로 왕 자리를 살짝 넘봐도 까불긴 하지만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은 탈이 없대. 그죠? 탈이 없다. 그래도 여기 얜 닭대가리지, 얜 그래도 용꼴이잖아요. 용꼴이. 그래서 이 자리는 뭐 회사로 치면 한 이사급, 나라로 치면 장관급, 그죠? 집안으로 치면은 요 가운데가 가장의 자리잖아. 가장, 아버지. 그 바로 밑에가 뭐예요? 엄마 자리죠. 엄마 자리, 어머니 자리, 2인자의 자리니까 쉽게 말하면. 다섯 번째 자리는 왕의 자리라 했어요. 왕. 그죠? 왕. 나라로 치면 이제 대통령, 왕. 회사로 치면 사장님.
최고의 권력자가 있는 자리. 상여는 물러난 왕입니다. 물러난 왕. 오요는 비룡제천 이견대인데 하늘에 있는 용이 대인을 봄이 이롭다. 그 대인은 바로 아까 얘기한 저 이호에 있는 신하를 좋은 놈을 둬야 된다. 좋은 놈을 둬야 된다. 그래야 내가 편안하다죠. 왕의 자리에 있어도. 그래서 이견대인, 여기에서 이견대인은 바로 신하를 잘 둬야 된다죠. 덕이 있는 신하를. 상여는 항룡류. 하늘에 있는 용이 후회를 한다. 가끔 텔레비나 뭐 드라마 같은데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항룡류회라는 말을 참 잘 써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항룡류회는 하늘에 있는 용이,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대요. 항룡 제인이에요? 아니, 항룡유회. 예. 그 책에 있어요. 35페이지. 책에 있다고, 35페이지. 항룡, 하늘에 있는 용이 후회를 한다. 그래서 여기는 물러난 왕. 옛날에는 왕이 물러났다 해서 가만히 내비두나요? 살려두지 않죠. 왜? 왕이 어쨌든 둘이나 있다는 거는 계속 반란의 소지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힘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멀리 기왕을 보내버리거나 살려두지 않죠. 단정히 그 근한 예잖아. 세조가 결국엔 죽여버리죠. 자기 어린 조카를 갖다가. 그래서 항룡에 견군용, 많은 용들 가운데 무수 길이야. 머리가 없으면 길하다. 그래서 그 얘가 동한 게 택척회잖아. 결단하다거든요. 결단하다. 이게 바로 머리가 없는 거예요. 양 5마리가 딱 바티기는데 하나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머리를 딱 수그린 게 택척회입니다. 그래서 이 택척회를 항상 하는 말이 하극상 때다. 하극상. 밑에서 반드시 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 거 나눠줘야 되는 게 이 택척회입니다. 무조건 아랫사람한테 베풀어라. 베풀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10원을 벌었어. 그러면 한 2원만 남기고 8원은 다 아랫사람들한테 줘야지 가만히 따라오지. 안 그렇고 같이 똑같이 나눠 먹으면 바로 치고 올라온다. 그래서 택척회는 결단이 필요한 게, 그래서 말 그대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찾는다가 택척회거든요. 그 택척회가 나오면 무조건 100%래요. 100%. 근데 걔를 딱 보고 있으면 음이 양 5개를 깔고 있잖아. 결국에 뭐 여자가 두목이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찾아와서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물어봤는데 이께가 딱 나왔어. 한다죠. 이 여자가 남자 다 깔고 앉아있는 게잖아. 그냥 괴상 자체가. 되는데 그죠? 적을 만들지 말아라. 그죠? 이건 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내 적이 돼버린 거예요. 눈에 가시가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적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잘 꼬시든가 내 사람을 만들어 놓든가 아니면 뭔가 자우지가 전부 내 편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무리의 두목이 될 수 있다죠. 여자께 같은 경우. 남자께 같으면 일단 졸아야.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됐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요. 이건 된다는데 지금은 너무 경쟁자가 많아서 지금 잠시 물러나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승진이 되면 그 자리에 오래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조금 개념이. 이 천풍국계 같은 경우도 이 하나가 양 5개를 어깨에다 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여자예요.
그죠? 양다섯을 어깨에 지고 있으니 이거보다 센 여자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입기를 딱 보면 저런 여자 만나서 몸도 망치고 재산도 망치고 저기 다 털리고 완전히 빈털털이 된다. 센 여자를 만나서. 근데 거꾸로 여자가 적게가 딱 나서면 이건 내가 뭔가를 한다야, 한다. 그죠? 한가닥 한다죠. 이건 여자 왕입니다, 여자. 이게 원래 후자거든. 여자 임금 후자. 그죠? 여기다가 계집여자를 하나 딱만 붙여갖고 만날 후자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자를 만났다. 어떻게? 우연히.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자한테 다 털린 거예요. 그래서 절름발이 구라고도 해요. 왜? 힘이 드니까 한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 기초가 얘기하죠. 여기는 이 초연은 발입니다. 발. 근데 발이 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음이 있잖아. 그 버팅기지를 못하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한쪽으로 쓰러져 버려서 절름발이 구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만날 굿자, 절름발이 굿자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쓰러진다. 발이 꺾여서. 그래서 누가 왔어요? 귀 되게 밝으시네. 앉으세요. 아니 그냥 들어. 아, 네. 네. 사람들이 저게 턱인 줄 알아. 다 저기 신발을. 아, 네. 앉으세요. 다 거기서 신발을 하면서 벗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풍구나 이 택천캐는 남자 여자에 따라서 말이 틀려집니다. 말이. 걔도 어떤 그 괴상을 보고 설명을 그때그때 다른데 무조건 주역은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이거는 이거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발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부분. 여기는 정갱이죠, 정갱이. 여기는 사타구니이기도 하고 성기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죠, 배. 다섯 번째는 가슴, 어깨. 여섯 번째는 머리. 옛날에 내정법으로 어떤 사람이 결석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여자 수강생분한테 문자를 보내서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출석을 못 한다고. 그랬더니 사람 그때 내정법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이것도 내정법으로 뽑을 수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 그거 못 맞췄으면 망신당할 뻔했어. 그래서 딱 뽑은 게 내정법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초요 동에서 화산여가 됐어. 이건 다리 다쳤다. 지금 설명해 좀 봐요. 팔 다친 거. 이학계, 그러니까 걔가 일단 병점에서 팔충결이 나오면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러니까 팔충결이 나오면 일단 아픈 거 사실에 꾀병은 아니다. 팔충결은 무조건 병점에서는 안 좋게 봅니다. 근데 딱 확계가 산으로 바뀌었잖아. 간계로 멈췄다. 그죠? 아니 신나 있던 사람이 멈춰버렸어. 초요가 동해서. 초요가 아까 저 발이라고 했잖아. 발이 문제가 되게 이게 양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음으로 바뀌어버렸잖아. 그죠? 위치가. 이게 바로 효의 위치를 따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놀러 갔다가 다리 다쳤네. 왜? 화산여자는. 그죠? 나그네렸죠. 그러니까 여행 갔다가 그러니까 산에 갔다가
다리 다쳤네요. 그랬더니 바로 문자에 언니 다리 다쳤어요? 그러고 그래, 다리 다쳤대요. 접질려갖고 팅팅 부어서 못 나오는.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위치를 갖고도 그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정해놓은 게 이렇게 상효가 문제가 있으면 뭐 두통 아니면 머리에 관련된 병이고, 그래서 효의 위치를 갖고도 이거를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효 위를 갖고 판단하는 거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효를 가지고 어떤 계속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를 판단하는 법도 네 가지가 있어요. 중정, 네, 원장님. 그냥 시작한 수레들로 계속. 이 중정비는 효의 위치를 갖고 판단하는 건데, 아까 괴를 보고 판단하는 법이 네 가지가 기본이라 그러면 이 효의 판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까 이 수레등께는 은둔두자 써갖고 몸을 지금은 낮추고 있을 때라 할 때는 자신의 낮춰라요. 왜? 이 양이 올라가야 되는데 세 개가 딱 약 올리고 있는 깨가 바로 이 수레등깨거든요. 이무기적이 수염을 계속 와서 피라미드들이 건드려도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게 이 수레등깨인데, 수레등깨인데, 그러면 이 깨가 나왔으면 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앞으로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너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뭐 아무 의미도 없잖아. 점쟁이는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처방을 안 해주는 점쟁이는 그 점쟁이가 된다 안 된다는 누구든지 해줄 수 있어. 왜? 아니 막말로 동전 딱 하나 들고 앞에 나오면 된다, 뒤에 나오면 안 된다, 얼마든지 점칠 수 있어요. 그죠? 동전 갖고 던져도 50%는 맞잖아. 된다 안 된다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럼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시기를 예측하거나 어떤 언제까지 참고 있다 그때부터 움직여라든가, 그죠? 그 시기를 잡아줄 수 있고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점쟁이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걸 일단 괴 전체를 놓고 판단할 때 기준은 중정. 그 중을 왜 제일 앞에 써놨냐면 저게 가장 중요해요. 중을 가졌냐 못 가졌냐에 따라서 맨날 기다려도 안 올 수가 있고, 그죠? 좀만 참으면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중이, 이 대성깨는 소성깨 두 개가 뭉친 거랬잖아. 그래서 이 중은 요 놈이잖아. 요 놈과 요 놈이 2호와 5호가 이 대성깨의 바로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학계의 중심, 상계의 중심.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역을 의리역으로 원전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통째로 놓고 봅니다. 그죠? 그냥 저 수레등깨니까 하지 마. 그럼 효사를 읽으면서 여태까지 뭐 언제까지 이런 그냥 조금 뭐랄까 객관적으로 두리뭉실하게밖에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바로 효를 보고 판단, 상계와 학계에 있는 중심이 서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그죠? 둘이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어쨌든
풍수 공부하신 분들 풍수하는 묘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발복. 발복. 발복을 하려니까 바로 동기가몽이죠. 저 죽은 무친분하고 이 후손들하고의 기가 서로 감응한다. 그죠? 바로 이게 오와 이오가 서로 상응을 하는 거죠. 상응을 하는 거.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근데 이건 서로 조화를 못 이뤘잖아. 그죠? 그래서 가미숙계가 뭐예요? 64개 중에 4대 남계를 뽑으라 그러면 얘가 뭐예요? 최고 대장. 64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놈. 이게 왜? 희망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공자가 중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힘들어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얘는 오요와 이요가 서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만 희망이 있다죠. 희망이. 그게 바로 이제 가운데 오요와 이요가 중을 이뤘느냐라고 중을 이뤘느냐. 근데 이께는 중을 딱 이뤘어요. 그죠? 오요와 이요가 그것도 오는 양이 있어야 될 자리고 이는 음이 있어야 될 자리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서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응이 있잖아요. 응. 이 응은 바로 멀리 있는 친척을 나타내니까 멀리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느냐. 그러니까 초요와 요놈하고 요 사요하고 서로 음양의 조화를 이뤘느냐. 얘를 서로 상응한다 그래요. 상응한다. 그죠? 그리고 이와 오가 또 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삼요와 상요는 불응하고 있어요. 그죠? 불응하고 있잖아. 음양의 조화를 못 이뤘잖아. 상요와 삼요가. 그죠? 서로 집안에 저 꼭대기에 있는 놈들끼리는 뜻이 안 통한 거야. 집안으로 얘기하자면 밑에 아래 사람들끼리는 벌써 짝짝꿍이 다 됐는데 윗대가리 둘이서만 개기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풀리면은 해결되는 거죠. 그죠? 그것만 풀리면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레두께 상요가 동했다. 그러면 풍래이기 전에 다 풀렸잖아. 점점 좋아진다잖아. 그죠? 그래서 중이 가장 중요하다. 상응을 근데 저 음양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래가 양이고 이가 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오와 이가 양이고 음이니까 얘를 강중하다. 굉장히 강하게 중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거는 반대죠. 음양이 바뀌었잖아, 서로. 근데도 서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근데 이거는 이 오가 더 세야 되는데, 그죠? 이가 더 세잖아. 그러니까 신하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얘는 유중하다, 그래. 유중하다. 그래서 강중하다, 유중하다. 그러니까 화수미제께는 64개의 마지막 번째인데 희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 그죠? 움직이기만 하면은 다 해결이 된다죠.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응은 친척하고 내가 동기감흥을 하느냐. 그래서 초요와 사요가 서로 음양의 조화를 이뤘느냐를 응한다라고 얘기하고, 이와 오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응하고, 삼요와 상요가 응하고 있으면은 서로 상응한다 그래요. 왜 화수미제가 왜
그나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냐면은 상응하고 있죠. 친척들이 도와주잖아. 그죠? 얘도 응하고 있고 얘도 응하고 있어. 다 응하고 있어. 근데 이제 정은 바른 자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요게 1, 2, 3, 4, 5, 6인데 1은 양이고 2는 음이잖아. 3은 양이고, 그죠? 1, 3, 5는 양이고 2, 4, 6은 음이잖아. 그 자기 자리에 맞게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화수미제는 다 갖고 있어. 단지 자리만 어긋나 있어. 그죠? 그래서 얘는 중응비를 다 갖췄는데 단지 하나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갔다. 그러니까 화수미제는 뭐야? 윗사람이 도움을 받으라야. 무조건. 그죠? 너보다 윗사람이 무슨 충고를 하거나 이러면 다 받아들여라. 남이 너한테 무슨 싫은 소리를 해도 다 받아들여. 그게 이 사람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올라갈 일밖에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와중에 누가 싫은 소리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화수미제는 시작의 개념입니다. 움직이면 된다. 움직이면. 네 자리만 노력해서 찾아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곧 있다. 곧. 그죠?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는 여기는 내 자리를 찾았어. 여기도 내 자리 찾았고. 이거 못 찾았죠? 찾았고. 자, 삼요만 못 찾았어. 자리를. 그죠? 여기 보면은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음양이 삼요만 못 찾았다니까. 아까도 삼하고 상효만 불응이라 했어. 그죠? 불응. 응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지금 삼효만 부정이야. 부정. 그죠? 자리를 정하지 못했어. 아까 삼효는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라고 그랬어요. 삼효는 웬만하면은 안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64개 삼효 효사풀이 중에 좋은 게 몇 개 없습니다. 그죠? 64개잖아. 64개 괴 중에 삼효에 좋은 말 써 있는 거는 몇 개 없어. 10개도 안 돼요. 그래서 삼효와 상효는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저 삼효나 상효는 그냥 안 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바로 아까 있잖아. 수레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아까 그랬잖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요 놈만 바뀌면 돼. 요 놈만. 그죠? 요 놈만. 그럼 이거를 뭐 이제 질문의 사안에 따라서 3일일 수도 있고, 그죠? 3주가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얘가 변하면 확계잖아. 확계. 그죠? 4개가 바뀌면은 확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3위 하잖아. 그 다음에 3이 고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4까지도 가. 왜? 얘가 4개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숫자의 개념은 그때그때. 그죠? 어떤 질문, 문점이 뭐냐에 따라서 질문, 대답도 그때그때 바뀐다는 거죠. 바뀐다는. 그래서 이 점은 그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금방 오는 거예요. 금방. 왜? 다 주변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아까 멀리 있는 친척까지 도와주고 있잖아. 음양의 조화를 다 이루고 있잖아. 아직 저기 비를 설명을 안 했는데 저거는 바로 이웃 사촌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 이웃이 나를 그러니까 변질빛자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 이웃 사촌이랄까. 이웃 사촌이 나를 도와주고 있느냐. 그래서 초요와 이요가 음양의 조화를 이뤘느냐. 그 다음에 삼요와 사요가 서로 조화를 이뤘.